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MS 오피스 파워포인트 2010 사용 설명 첫 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예제 파일 다운받기와 파워포인트 2010 화면 구성, 도형 그리기 및 복사와 텍스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실행하시면 검색창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사이트가 나오죠. 자,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택을 합니다.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자, 여기 오른쪽에 교육 신청이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교육 신청 선택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자, 이 오른쪽에 교육 자료실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이 교육 자료실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화면이 자료실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자료실 화면에서 이 부분이 검색창이 있어요. 자, 이 검색창 영역에 클릭하셔서 자, 우리 교재 파워포인트 2010 여기에다가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검색창에는 파워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게 되면 자, 파워포인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제목이 총 5개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이 5개 제목 중에서 자, 첫 번째가 기본 교재라고 나옵니다. 자, 기본 교재 컴퓨터 기초 제대로 배워 실력 따지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제목을 선택을 합니다. 이 화면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첨부, 자, 첨부 옆에 보시면 PPT 2010 기본 예제 8.gb라는 파일명이 나옵니다. 자, 이 파일을 먼저 클릭. 자, 그러면 아래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요, 열기 저장 취소 버튼이 나와요. 자, 열기 저장 취소 버튼이 나오면 우리는 저장을 할 때, 자, 원하는 위치 저장하실 거기 때문에 저장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 클릭하셔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화면에는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저장 위치는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 로컬 디스크 D 먼저 선택하셔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실 겁니다. 위에 보면 새 폴더라고 나오죠. 자, 먼저 새 폴더 선택하셔서 폴더가 만들어지면 자, 이 폴더 이름은 10월 파워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폴더 이름이 여기 위에 나올 거고요. 자, 폴더 이름이 나오면 파일 이름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다 저장이 되시면 자, 저기 이 파일 이름이 보이시죠? 파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자, 두 번째 여기에 풀기라는 메뉴 나옵니다. 자, 여기에 풀기 선택을 해주세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아까 지금 예제 파일 다 받으시면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 아래 폴더 열기라고 나오거든요. 폴더 열기를 선택하시면 지금 10월 파워포인트라는 폴더가 바로 나올 거고 폴더 안에 저장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에 풀기라는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을 하시면 자, 이 10월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 2장부터 9장 폴더 이름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 압축 해제까지 다 되셨으면 자, 일단 열려있는 창은 닫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2010이라는 프로그램 보이시죠? 자, 파워포인트 2010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자, 우리 화면 맨 위쪽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자, 프레젠테이션 1번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제목 표시 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아래에 자, 파일부터 추가 기능, 그러니까 홈부터 추가 기능까지가 탭 형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마 추가 기능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보기 탭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탭을 선택하면 자, 이 탭에 들어있는 메뉴가 옆으로 쭉 펼쳐지는 리본 메뉴 방식입니다. 자, 리본 메뉴 방식에서 자, 첫 번째 우리 홈 탭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자, 홈 탭에서 자, 여기 각각의 그룹들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홈 탭에서는 첫 번째 클립보드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글꼴, 그 다음에 단락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룹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홈 탭에 있는 슬라이드 그룹에서 뭐 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 이름이 여기 파워포인트에서는 아래에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왼쪽 영역에서는 자, 왼쪽은 슬라이드 영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뭐 내용이라든지 도형이 왼쪽 슬라이드 영역에서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은 요 슬라이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내용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자, 제목 슬라이드라고 해서요.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는 거죠. 자, 제목에는 보통 그 작업이 되는 제목을 입력하지만 부제목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는 작성자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발표하는 발표자라든지 아니면 뭐 소속 부서라든지 자, 그런 부분을 입력을 하시게 돼요. 또는 부제목은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런 틀이 보이지만 실제 왼쪽 슬라이드 영역에서는 아직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아무것도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빈 슬라이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아래 영역에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슬라이드 영역 아래에 자,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표시되는 영역이 있죠. 요 영역에는 슬라이드 노트라는 영역인데요. 자, 이 슬라이드 노트 영역에는 어떤 내용을 입력하시게 되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자, 이 슬라이드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메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하지만 이 슬라이드 노트 영역의 내용을 입력하셨다라고 해서 실제 청중들에게는 이 슬라이드 노트 영역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자,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영역에 자, 내가 필요한 내용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자, 그럼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요 버튼이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버튼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시면 자, 화면에 체크 표시가 나타나 있는 건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새로 만들기라는 도구를 하나 더 꺼내 놓으려고 해요. 그럼 선택하시면 클릭하면 바로 추가가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엔 열기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열기 요거는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여기에 선택된 항목 중에서 새로 만들기라는 도구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또는 여기에 없는 도구를 내가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버튼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시면 자, 쭉 아래로 내려가면 기타 명령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자, 기타 명령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는요, 파워포인트 옵션이라는 창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영역에 표시된 내용이 자, 내 화면에서 빠른 실행 도구에 선택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항목 중에서 저는 새로 만들기라는 명령을 자, 첫 번째로 배열을 하고 싶다, 순서를 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자, 먼저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게 되죠. 자,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고 순서를 맨 위로 이동하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올라가는 삼각형 버튼 보이시죠? 요걸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순서가 한 칸씩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새로 만들기 다음에는 열기라는 명령을 배열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새로 만들기, 두 번째가 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원래 있던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자, 이렇게 지금 배열을 하고 싶어요. 그럼 순서를 위로 이동하실 건지, 자, 원하는 항목을 아래로 이동하실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중에서 저는 자, 열기라는 명령은 빼고 싶어요. 추가된 내용 중에 빼고 싶은 내용도 있겠죠?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 가운데 있는 제거를 선택하면 자, 선택된 명령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명령 중에서 자, 우리 어떤 명령을 또 선택을 해보려고 하냐면은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명령은 가나다 순으로 목록이 배열이 돼요. 메뉴 이름 자체가. 자, 그럼 여기 보이는 메뉴 중에서 이번에는 자, 우리 글자 색 적용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자, 글꼴색이라는 명령 보이시죠? 글꼴색 선택하시고 추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글꼴색이라는 명령이 추가가 되는데 추가되는 위치가 중간 위치에 추가가 돼요. 왜 중간 위치에 추가가 됐냐면 조금 전에 마지막 선택된 대상이 저장이라는 위치였잖아요. 열기라는 걸 제거하면서 그 밑에 있던 저장이라는 명령이 선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장 아래에 새로 추가된 명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번엔 글꼴색이라는 명령은 맨 마지막 위치를 이동하려고 해요. 자, 그럼 위치를 이동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글꼴색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순서를 아래로 이동하겠다. 아래로 이동이라는 버튼을 선택하면 순서가 한 줄씩 아래로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명령 선택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마지막 아래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선택하시면 자, 화면 상단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열기라는 명령은 제거하셨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저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글꼴색 적용하는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항상 자, 제목 입력할 수 있는 제목 슬라이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슬라이드 구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장의 슬라이드가 선택되셨는데 자, 슬라이드의 구성을 변경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홈 탭에 있는 슬라이드 그룹입니다. 자, 슬라이드 그룹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보이시죠? 자,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아웃 구성 중에서 우리는 빈 화면이라는 레이아웃 구성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구성이 빈 화면으로 구성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는 필요한 도형을 그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자를 입력해서 글자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빈 화면 슬라이드에다가 우리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도형을 삽입할 건데요. 자, 도형을 삽입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 홈 탭 선택이 되시면 그리기 그룹이 있죠. 그리기 그룹에 보시면 지금 도형이 보이세요. 자, 그럼 여기 도형 그룹에서 보시면은요. 자, 먼저 직사각형이라는 도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직사각형 선택하셔서 자, 선택만 하고 이제 슬라이드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오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나타나죠. 플러스 모양이 나타날 때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한 크기만큼 도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도형을 삽입하셨는데 삽입된 도형이 너무 크다거나 작을 때는 조절점 이용하셔서 도형의 크기를 크게 조절하시거나 작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삽입된 도형이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그렸으니까 또 하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또 하나를 똑같은 크기로 그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쵸?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도형을 만드셔야 된다.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복사를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럼 복사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복사를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위치, 높이가 바뀌면 안 돼요. 똑같은 수평을 유지하거나 수직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이나 수직 방향을 유지하면서 도형이 복사돼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자, 컨트롤 키뿐만 아니라 쉬프트도 같이 누르시면 돼요. 자,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이번에 수직 방향이 유지되면서 도형이 만들어져야 된다, 복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마찬가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의 도형에서 자,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자, 이번엔 다시 정 사이즈 도형을 만드시는데 자, 이번에 다시 타원을 선택하겠습니다.
타원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영역에 와서 이번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잘못 드래그하면 이렇게 지금 타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 나는 정 사이즈 도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드래그를 하면 정 사이즈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방금 우리 삽입한 도형의 위치를, 자, 도형의 크기를, 자,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자, 조절점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고요.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안으로 드래그 또는 바깥으로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실 때 세밀하게 크기를 조절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밀한 크기 조절은 이때는 Alt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을 하면 세밀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선 처음에 그려놓았던 우리 도형을 먼저 하나 선택하고요. 자, 여기 도형에다가 우리 종로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종로라는 글자를 넣겠다 그러면 이 개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글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종로 입력하시면 자, 도형 가운데에 글자가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 여기 텍스트 상자,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가 있죠? 먼저 텍스트 상자를 선택,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빈 공간 영역에 클릭 하시고 와서 종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키보드에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시면 자, 조금 전에 커서가 삽입됐을 때는요, 이렇게 지금 점점점 테두리였단 말이에요. 점점점 테두리였다가 키보드에서 이스케이프라는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 조절점이 조금 전에 테두리 선이 점선이 아닌 지금 실선 상태로 선택이 바뀝니다. 자, 실선 상태다라는 건 이 종로라는 글자가 입력된 개체가 선택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선 상태가 유지가 됐다 그러면 자, 도형의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하시면 자, 도형 안에 글자가 삽입이 되는 거죠. 도형 안에 글자가 삽입되면 원하는 위치로 글자를 이동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사용했던 이 도형을 일단 다 선택해서 삭제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도형을 다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슬라이드 왼쪽 여백 영역, 아무것도 없는 왼쪽 꼭대기 영역이죠. 자,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할 때 모든 도형 개체가 포함될 수 있게 쭉 드래그. 자, 그럼 조절점이 나타나면 여기에 선택된 도형이 다 선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 구성을, 레이아웃을 다시 제목만이라는 슬라이드로 바꿀 거예요. 자, 슬라이드 구성을 바꾸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홈탭에 있는 슬라이드 그룹에서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나서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 선택하시면 자, 처음에 우리 파워포인트 실행하셨을 때 제목 슬라이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먼저 제목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제목은 교재 23페이지 아래쪽 1번 영역에 보시면 제목에는 녹색 생활 에너지 전략 습관이라는 내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E라는 글자는 자, 어이가 아니라 I로 일부러 입력한 거예요. 자, 한자 변환을 위해서 I의 에너지라는 글자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에너지의 E라는 글자를 한자 변환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커서의 위치를 에 뒤로 자, 커서를 이동합니다. 클릭.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한자 키를 누르면 E라는 글자에 대한 한자 목록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목록 중에 첫 번째 자, 이 E라는 글자를 자, 선택해서 한자 변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이기 때문에 이미 선택이 된 거잖아요. 선택되셨으니까요. 변환 버튼을 선택합니다. 변환을 하기 전에 아래 입력 형식이 한자라고 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입력 형태가 아래 한자라고 되셨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변환. 자, 그리고 우리 한 글자만 변환할 거거든요. 에라는 글자가 한자 변환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해보세요. 그러면 에라는 글자만 한자 변환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녹색 생활과 에너지라는 글자 사이에다가 자, 가운데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커서는 에라는 글자 앞에 커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키보드에서 기억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있는 이 문자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탭 키를 누르면 자, 이 기억에 대한 이 문자표 목록을 다 펼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열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가운데 온점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온점을 선택합니다. 하고 가운데 온점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자, 커서가 지금 가운데 온점 다음에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이번엔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영역에 먼저 클릭하시고요. 자, 부제목 내용은 녹색은 생활이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제목 위에다가 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홈탭 그리기 그룹 자, 도형 첫 번째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자, 녹색 생활 위에 빈 공간 영역에 클릭. 자, 클릭하시면 커서가 삽입됩니다. 자, 커서가 삽입되면 여기에는 지구가 행복해지는 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죠. 자, 여기 지구가 행복해지는 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시면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릅니다.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이 글자를 블록 지정하신 상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는 테두리 영역이 점선이었는데요. 자, 이제 테두리 영역이 실선으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이 상태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자, 글자가 블록 지정된 상태와 같은 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블록 지정이 되시면 27페이지에 13번처럼 글자 크기를 조절할 건데요. 자, 우리 글자 크기 조절은 홈탭 글꼴 그룹에 보시면 자, 현재 글자 크기가 18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옆에 목록을 선택하셔서 글자 크기를 36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삽입된 글자 위치를 이동을 할 건데요. 자, 삽입된 글자 위치를 이동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방향키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를 이 글자가 입력된 테두리 영역입니다. 자, 테두리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 이렇게 열십자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 드래그를 하셔야지 글자가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목 위에 영역으로 위치를 가운데 영역쯤이다 라고 생각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작업한 내용이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였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자, 다시 홈탭 슬라이드 그룹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보이시죠? 자, 먼저 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가 두 번째 슬라이드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목 슬라이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용지가 한 장 더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죠. 그럼 두 번째 슬라이드가 선택되시면 자, 두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은 29페이지 4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에는 녹색 생활의 지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영역에 클릭하셔서 자, 첫 줄에는 여름엔 26까지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호를 자,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리을, 한글 리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한자 키를 누르면 리을에 들어있는 이런 기호 문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기호 문자 중에서 우리 7번이 자, 온도를 나타내는 도시 기호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도시라고 표시된 기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보시면 숫자가 7번이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숫자 7번을 누르셔도 자, 이 온도를 나타내는 도시라는 기호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30페이지 7번 내용처럼 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름엔 26도씨 이상, 겨울엔 20도씨 이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나타내는 도시라는 기호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숫자 20 입력하시고 나서 리을, 한자, 그 다음에 목록 중에서 7번에 나오는 온도를 나타내는 도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걷기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셔서 이번엔 니은, 그리고 한자, 이번엔 탭 누르셔야 됩니다. 자, 탭 누르시면 자, 이제 두 번째 열 밑에서 네 번째가 되겠죠. 6번 옆에 있는 거니까요. 아이고. 자, 니은, 한자, 탭. 그러면 이번엔 요 모양이에요. 자, 이 모양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숫자를 누르시면 안 되시고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꺽쇠기호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를 또 한번 누르셔서 자전거 타기. 자, 그리고 대중교통. 자, 자전거 타기와 대중교통 사이에도 똑같은 요 꺽쇠기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시면 자, 여기까지 입력하신 내용을 저장할 겁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빠른 실행 도구에 두 번째 저장이라고 아이콘이 있죠. 빠른 실행 도구에는 두 번째 저장. 자,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저장 위치는 자,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 로컬 디스크 D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로컬 디스크 D 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10월 파워포인트라는 폴더 만드셨죠? 자, 10월 파워포인트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저장 위치는 10월 파워포인트라는 폴더 안에 저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은 우리 첫 줄에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으로 입력했던 녹색 생활 에너지 전략 습관이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쵸? 자,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죠? 네, 저장 클릭해 주세요.